国产车是不是已经超越韩系车了？但是呢，虽然说在国内国产车已经完成了对韩系车的一个销量上的一个超越，但是你要说从技术上，从全球的一个实力上来讲，韩系车是把我们国产车远远的甩在身后的。所以说呢，我们一定要正视对手然后呢才能够去赶超对手。韩系车还是有很多值得我们去学习的地方的，所以说千万不要小瞧了韩系车，它远比我们想象当中的要强大。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중국 차는 한국 차에 비해 아직 멀었다며 팩트 폭격을 날립니다. 이 인플루언서는 31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자동차 산업 전문 인플루언서인데요. 이 영상이 올라온 후 중국인들은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国产车是不是已经超越韩系车了？最近几年韩系车在国内的一个表现非常差，销量是越来越惨淡，导致很多朋友呢看不起韩系车，就认为国产车的销量早已经把韩系车远远的甩在了身后。目前国产车已经完全超越韩系车了。但是呢，说句实话，你小看韩系车了。说一个这个事实，2022年韩系车销量全球排名前3，也就是说仅次于大众和丰田，这是很恐怖的。而且呢，韩系车早在10几年以前，就是2010年的时候，它就超越了福特跻身全球排名前5，而最近的几年时间又赶超了本田、通用成为了世界的销量第3。而且呢，韩系车目前你像在北美、南美、澳大利亚、欧洲等这些区域的市场，它的销量已经可以跟丰田相抗衡了。它为什么没有做到这个丰田、大众那样的一个销量？说白了就是国内的市场导致的。2年一产，在2022年国内的销量400多万台，而韩系车呢，现代起亚在国内2022年只卖出去了20多万台。也就是说，正是因为没有对国内市场足够的重视，导致它在全球的一个销量拖了后腿。换句话说，如果说韩系车在国内的一个销量能够达到跟丰田、大众差不多的一个销量，韩系车没准现在已经是世界销量第1的车企了。那么韩系车为什么这么牛呢？为什么在国内不行呢？首先呢，韩系车的一个发展跟我们国内的一个汽车发展有类似之处。开始做车的时候都差不多，都是上世纪40、50年代。但是呢，我们国内早期我们自主开始做车，我们做的是比较侧重于这种重卡这种车型，比如说1汽做大解放。而韩系车呢，它一开始就做这种乘用车。而且呢，我们都知道，因为一部分历史方面的原因，我们国内虽然说起步跟韩系车造车差不多，但是呢，我们中间停滞了很长一段时间。韩系车呢，早期它也是跟日系车一样，模仿这些欧系车模仿这些美系车外观模仿底盘模仿，发动机逆向研发走的路子都差不多。但是到了上世纪的一个80、90年代，韩系车就已经足够具备了一个完全自主生产的一个能力。直到现在，你看韩系车现代起亚旗下也有这种摩比斯这样的一个企业，它可以说是什么呢？发动机可以自己做，变速箱自己做，底盘也可以自己做，车载的芯片、汽车轮胎、四驱系统等等。可以说韩系车是目前世界上除了丰田以外第2家具有完全自主产业链的这么一个车系。所以说韩系车不管是技术上还是销量上都是非常牛的那为什么在国内不行呢？第一个，对国内市场不太重视。目前呢，韩系车引入到国内的这个产品不足它产品矩阵的1/4，也就是说在世界其他国家卖的比较好的一些车型没有引入到国内。第二个呢，就是说市场区别对待你比如说到2020年的时候，现代瑞纳还在用一个4AT 的变速箱这都老掉牙的一个变速箱了。另外呢，你像在北美市场同样的车型它用 2.0T 用 8AT， 在国内呢用自吸发动机，用 1.8 的自吸发动机给你配个干式双离合，同样的车型市场区别对待。而且呢，它引入到国内的车型很多都是这种比较老的这种配置，比较老的这种技术。还有一个呢，就是说大家都懂的一些这种比较尿性的这种事件伤害了我们国人的一个情感，导致韩系车在国内确实越混越差。但是呢，虽然说在国内国产车已经完成了对韩系车的一个销量上的一个超越，但是你要说从技术上，从全球的一个实力上来讲，韩系车是把我们国产车远远的甩在身后的。所以说呢，我们一定要正视对手然后呢才能够去赶超对手。韩系车还是有很多值得我们去学习的地方的，所以说千万不要小瞧了韩系车，它远比我们想象当中的要强大。 한국차 판매량이 중국 내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감소했지만 한국차는 여전히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뛰어나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배우고 참고할 점이 많다며 한국차의 위상을 평가했는데요. 사실 중국은 현재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에 있어 국가주의 현상이 매우 심하죠. 실제로 중국의 자국 차량 판매량은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만큼은 아니지만 2024년 5월 기준 신차 판매량의 약 60%를 자국 중국차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인들은 자국의 경제적 발전과 기술적인 성과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이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자국 브랜드 차량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저렴한 가격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비아디와 지리 브랜드 등이 있죠. 중국 내 각종 미디어들 또한 중국 브랜드의 성공 사례를 자주 보도하며 자국 브랜드를 구매하는 것이 애국적인 행동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중국인들이 맹목적으로 화웨이 스마트폰을 사랑했던 현상이 자동차에서도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중국 정부 또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국가주의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국가주의, 중화사상을 주입시키고 있죠. 중국 정부는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며 비아디, 니오, 샤오펑과 같은 자국 브랜드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고 또 이러한 보조금이 해외 수출 가격에도 반영되어 불공정 경쟁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이를 근거로 타국들이 높은 관세율을 매기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무역 전쟁, 유럽 및 주변국과의 갈등 등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 내에서는 외국 제품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어 자연스럽게 자국 제품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사드 보복 직접적으로 경험한 바 있죠. 이러한 중국 시장 상황에서 이 인플루언서의 영상을 본 중국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문제를 변증적으로 봐야 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차 품질이 나쁘다고 하는데 데이터는 어디 있어? 단지 몇몇 자동차 리뷰어의 의견을 근거로 하는 거야. 한국차 품질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차를 타본 적이 없어. 기본적으로 선동된 사람들이지. 진정으로 나쁜 평판은 사드 이후부터 시작됐고 계속 이어져서 돌이킬 수 없게 됐어. 국내 시장은 항상 이런 식이야. 한 번 넘어지면 다 밟고 악순환이지. 따라서 판매량은 품질을 대표하지 않아. 나는 12년 동안 한국차를 운전했는데 매우 신뢰할 만한 차지. 내 첫 차는 K3였어. 10년 동안 아무 문제도 없었고 지금도 기아 스포티지로 바꿨는데 아주 만족하고 있어.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는 중국차도 많이 봤는데 판매량이 모든 걸 결정하지. 사람들이 안 산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야. 중국차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잘 팔리는 이유는 중국차가 해외에서 이제 막 인기를 얻기 시작했기 때문이지. 세계 시장에서 중국차가 인정받게 되면 한국차 판매량은 점점 줄어들 거야. 한국차는 악성 팬들한테 당할 수가 없어. 왜 한국차는 안 사고 국산차는 다 사냐? 이게 문제를 설명해 주잖아. 내 2013년 엘란트라는 10년 동안 아무 문제도 없었어. 아주 안정적이야. 내 주변에 비아디 F3 산 사람들이 있는데 2대 다 고철됐어. 한국차는 확실히 좋아. 내 현대 미스트라도 진짜 좋았다고. 확실히 사드 때문인 듯. 이 유튜버 사고방식은 아직 내연차 시대에 머물러 있어.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시대의 중국차는 이미 부상했어.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판매량 데이터는 가장 조작하기 어려운 거니까. 국산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는 이미 합작차를 한참 앞섰어. 심지어 독일 3사도 사람들이 신재생 에너지 차의 잡종차라고 부를 정도야. 베이징 현대 산타페 진짜 좋은 듯. 중국 차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 가성비도 높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사용하기 충분하지. 우리는 이제 한국인의 기술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 한국인의 의지만 배우면 될 거야. 한국 차는 기술이 확실히 있지만 저강도 강철 차체를 쓰고 플라스틱 범퍼를 써서 문제야. 몇 년 후에는 마치 전자제품처럼 중국차가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큼 강해질 거야. 중국차가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자랑하던데 난 아무튼 중국차 못 믿겠어. 한국차 말도 마. 걔네는 독일차와 일본차를 이미 넘어섰다고 하더라. 중국차가 이미 한국차를 능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태아일 때 양수에 뇌가 젖은 거야. 한국차는 확실히 좋음. 한 가지 확실히 하고 가자. 한국차에 몇 개 브랜드가 있어? 토요타는 수많은 일본차 브랜드 중 하나일 뿐이지. 헛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기아 세라토를 2010년에 샀는데 13년 동안 정상적인 유지보수 외에 수리비로 총 462안을 썼어. 지금까지 12만 킬로미터를 달렸는데 차 상태는 아주 좋아. 전혀 문제 없어. 결론적으로 중국 내에서 국산차와 한국차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자국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과 품질 면에서 한국차를 높이 평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한국차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와 높은 품질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는 중국차가 앞으로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